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에도 1,400명을 넘기며 11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인데도 신규 확진자가 1,400명을 넘었습니다. 전날보다는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지금 주말 기준으로 역대 최다 규모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산세 계속 이어지고 확산세의 증가 속도가 얼만큼 빠를 것인가 해서 아주 우려할 만큼 지지난주에 비해서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무엇보다 이제 델타 변이주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다음 주에 발표가 될 텐데요. 이것이 점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 감염 재생산 지수가 델타 변이주의 속도를 이제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발생하는 양상은 이제 델타 변이주가 차지하는 비율하고 또 델타 변이주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합쳐져서 나오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닌 확진자는 약간 감소하는 반면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예. 우리가 약간 감소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델타 변이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거리두기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할지 또 이것이 현재 지역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다른 시기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참 앞으로 추세를 참 가늠하기는 쉽진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리두기가 수도권에서는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된 지 곧 일주일이 됩니다. 거리두기 그 강화 효과가 나타나려면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보통 한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주라는 건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되셨던 분들이 처음에 잠복기를 거쳐서 다른 사람의 감염력을 가지는 시기로 보시면 되겠는데 예. 보통 한 평균적으로 한 4~5일이면 감염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얼만큼 차단됐는지 효과를 보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고요. 네.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확진자 감소세를 나타내는 현재 거리두기 강도가 효과가 어느 정도 크기로 나타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의문인데요. 만약 효과가 좀 미미하게 나타났다면 이것이 아직 시간이 안 돼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건지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니까 보다 강한 조치를 조기에 취해야 되는지 구별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데요. 네. 아무래도 신규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역 지표, 관리 상황 같은 것도 봐야 되겠고 또 국민들의 거리두기 참여도나 이동량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며칠 새 이제 감소세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이 거리두기 조치 자체가 효과가 없었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문제가 감염 경로 조사 중, 그러니까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고 있는 비율이 31%로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대로 가면 8월 중순에는 2,300명까지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계속 지역사회 N차 전파가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언제 어디서 감염되는지 모를 정도라면 우리가 역학조사보다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추정할 수가 있겠고요. 예. 같은 1,300명대라고 하더라도 이런 방역 지표가 나쁜 경우에는 앞으로 증가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겠는데요. 방금 그래프에서 나온 것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 속도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는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제 2단계를 취소하고 지금 최근 들어서 기존의 4인까지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하면서 유흥업소의 집합 금지 명령을 진행하던 상태에서도 저 정도 이제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서 이제 4단계 수도권 거리두기 효과가 어느 정도 델타 변이의 저런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꺾을 수 있는지 예. 이것이 좀 사실 좀 의문이 될 수가 있는데 델타 변이 감염의 저런 기하급수적인 상승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참 예외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아마도 수도권 중심으로 한번 유행이 진행이 됐고 또 비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가 완화된 또 밀집 시설이나 또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든지 도심 중심으로 확산세가 저와 같은 양상이 이미 진행됐다고 좀 봐야 돼서 아마 2,300명대를 보다 좀 빠르게 보다 8월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1,700명 7월 말에 2,300명 정도 아마 이번 달 말에까지 2,300명대를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방역 당국의 말보다도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 이달 들어 4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했는데 지금 감염 현황을 보면 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까지 점차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바이러스는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동이 굉장히 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빠른 전파가 특히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주 비수도권의 증가세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유전자 분석 결과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아마 이렇게 드물게 발견되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어떤 치명적인 숫자를 형성하면서 확산세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전국적 확산세가 커지자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5인으로 그 제한을 하는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그 방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방역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얼마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현장에서 수용성, 그러니까 언제 어디는 6명, 어디는 8명, 또 어디가 몇 시까지 몇 명 이런 사적 모임 인원 규정이 좀 혼란이 있어서 아마 물론 이제 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은 아마 현장의 수용성이라든지 그리고 비수도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증가세를 봤을 때 좀 선제적으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통일해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우리가 확진자 통계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비접종자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물론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도 이제 예방 접종을 맞지 않거나 1차 접종만 맞추신 그 분들 위주로 감염이 생기곤 있는데요. 예. 일단 예방 접종률 자체가 높으신 어떤 지역사회 마을이라고 한다면은 좀 이런 사적 모임 예외 규정을 주거나 아니면 권고 사항 정도만 주고 위반했을 때 특별히 방역 수칙 위반으로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에 좀 예외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상태를 봐서 예방 접종률을 고려해서 또 인구 이동량을 좀 고려해서 예외 조항을 두는 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이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기라서 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포 해수욕장 등 동해안 82개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을 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우려대로 동해안 피서지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데 강릉시는 오늘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했거든요. 휴가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 교수님께서 몇 가지 더 강조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수도권에서 이제 비수도권을 이동하면서 그쪽 지역사회 전파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가 휴가철에 이제 오랜만에 여러 지인들 가족끼리 또 비수도권 휴가지에서 만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이제 휴가지에서 휴가를 보내실 때는 동거 가족끼리만 보내시고 오랜만에 뭐 동호회라든가 지인분들끼리 만나는 모임은 절대적으로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비수도권이 사적 모임 제한이 없다고 해서 그런 모임들이 충분히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아무래도 야외에서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은 동거 가족끼리 이렇게 다니시는 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피서지에서는 뭐 식당이라든가 또 공용 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데는 냉방 때문에 밀폐된 환경이 조성됐을 가능성이 많고 또 식사를 하거나 어떤 세수를 하거나 할 때 마스크를 벗는 환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밀폐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휴가를 가시더라도 그러한 공용 이용 시설은 가급적 이용을 줄이시고 식당에서 포장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코와 입을 모두 잘 가린 상태에서 이용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고 특히나 현지 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구에서 대형 콘서트가 열렸죠. 바로 가수 나훈아 씨의 그 콘서트인데 하루 관람객이 4천 명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수도권과 달리 대구에서는 지금 거리두기 2단계이기 때문에 개최가 가능했다고 하는데 감염 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콘서트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환기가 안 되는 시설이라고 하게 되면은 비말 전파가 특히 이제 마스크를 완전히 착용한 상태에서 조용히 관람만 하시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어떤 좀 함성을 지르신다든지 또 아니면 마스크를 좀 불안전하게 착용하셨다든지 또 뭐 화장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주변에서 콘서트 전후로 모임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또 같이 이동하면서 어떤 버스를 타신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얼마든지 전파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러한 좀 대형 콘서트 이러한 모임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좀 필요한데 좀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 예. 좀 조금이라도 다녀오시고 나서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이제 돌파 감염이 생겨도 좀 또 다른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전파돼도 큰 위험은 아직까지는 높진 않지만은 아무래도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면 돌파 감염 사례 또 그 중에서 주변에 있는 아주 취약한 면역 저하자분이 계시다면은 돌파 감염으로 다른 분들에게 또 전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접종 완료자라고 하더라도 좀 이러한 다중이용 시설 또 이런 대형 모임 이런 데 참석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덴만 청해부대에서 지금 확진자가 한 명 더 추가돼서 누적 확진자가 7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확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폐렴으로 입원한 장병도 5명이 추가돼서 12명까지 늘어난 상황인데요. 지금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네, 아마 알려진 바로 이제 2월 달에 이제 함께 출발하면서 백신 접종을 맞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어떤 외부와의 어떤 접촉이 없었다면은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은 없는데 네. 아마 6월 말 7월 초에 군수 물자를 선적하면서 아마 그 과정에서 아마 바이러스가 유입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그 배에서는 이제 PCR 검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조기 진단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조기 진단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좀 증상적으로 공통된 증상이 단체적으로 생길 때는 처음에 한 명 생겼을 때 조금 바로 진단 의심하기가 좀 어려웠겠지만은 여러 명이 공통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때는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보다 좀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감염성을 좀 먼저 의심해서 또 민감도가 높은 정확도가 높은 PCR 검사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선내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선내 함정은 굉장히 밀폐되고 밀접하고 밀집된 환경이 구조상 굉장히 좁기 때문에 잘 일어날 수가 있어서 이제 배에서의 어떤 집단 감염이 생기면은 굉장히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감염될 수가 있겠고 예.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유증상자 절반, 무증상자 절반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PCR로 확진되진 않았지만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은 일단 코로나19 감염자로 간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무증상 감염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내에서 1인 1실에 준하는 격리를 실시하면서 일단 한국으로 좀 이송해서 또 좀 충분한 격리 기간과 또 조기 PCR 검사로 양성으로 확진되신 분들 발견해서 또 중증으로 이행되지 않는지 또 적극적인 조기 치료 이런 것들도 같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대규모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바이러스에 밀접 접촉되셨을 때 감염 후 노출 후 감염 예방을 위한 어떤 예방접종이나 항바이러스제나 항체치료제 같은 것들이 사용의 효과가 아직 증명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선내에서는 추가적인 감염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감염이 되신 분들이 중증으로 이완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이제 호흡곤란이나 고열이 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잘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산소 치료라든가 아니면 인근의 국가의 병원에 입원해서 조기적인 치료라든가 중환자 치료에 대비하는 환자를 이송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빨리 좀 한국으로 이송해서 좀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 이제 의료진이 파견돼서 이제 이송돼서 오는 시간에 좀 추가적인 조치나 어떤 약물 치료 같은 것이 필요할 수 있다면은 현장에서 의료진이 판단해서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제나 항체치료제나 스테로이드나 이런 약물들을 현장에서 쓰면서 이송하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되도록 빨리 한국으로 이송하는 게 좋겠군요. 자, 이번 4차 대유행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맞물려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델타 변이가 곧 국내 유행을 주도할 것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현재 발생 규모가 너무나 커진 상황이기에 간헐적으로 큰 규모로 집단 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파 감염도 늘어날 수 있고 또 델타 변이가 곧 전체 유행을 주도할 것입니다. 심지어
델타보다도 더 강력한 변이가 언제든 등장하고 발견될 수 있습니다.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한 주간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36.9%인데 이 가운데에서 델타형 변이가 23.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일주일 전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번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모든 확진자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서 15에서 20% 정도 국내 감염 확진자분들의 바이러스를 유전자 분석을 했을 때 23% 정도에서 델타 변이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무작위로 골고루 추출했는지는 좀 다른 문제겠지만은 만약에 23.3%의 비율로 검출이 됐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로 곱하게 되면은 하루에 한 230명 정도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난주에 나왔다는 뜻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지난주뿐만 아니라 그 2, 3주 전하고 수치를 비교하게 되면은 지금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는 뭐 한 1, 2% 정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네. 9.9%, 10%까지 증가하고 그다음에 7월 첫째 주에 23%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신규 확진자 수와 곱해서 추정하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은 퍼센트는 한 2배 정도 증가하는 것 같지만 확진자 수 자체는 16명에서 55명에서 230명까지 거의 4배 정도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4단계를 실시하고 나서 이 증가세를 어느 정도 꺾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관건이 되겠지만 만약에 4배 증가하는 속도를 우리가 절반 정도 줄여서 2배 정도 꺾었다라고 했을 때 결국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23%에서 이번 주에는 아마 절반 정도 가까이 차지할 수가 있겠고 예. 이 추세라면 그 다음 주에는 75%, 그 다음 주에는 90%까지 차지하면서 대부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차지하면서 감염제 생산 지수가 이 정도까지 계속 지속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4단계가 감염 전파를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만큼 지금 전 국민들께서 거의 뭐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공고하는 방역 수칙보다 더 높은 강도의 좀 만남을 자제해 주신 노력들이 좀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국민의 방역 참여 의식에 이제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국내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 동물 실험에서 델타 변이의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실험 결과가 그렇다면 이제 실제 환자에 대해서도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동물 실험의 구체적인 어떤 자료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레키노나주를 투여하지 않은 동물군하고 투여한 동물군 간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바이러스 감소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체중 감소가 없었다. 그리고 폐에서 바이러스 농도가 감소됐다. 이것이 어떤 자연 회복에 의한 건지 레키로나주에 의한 것인지는 좀 비투여군과 좀 비교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는 조금 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이제 실험실 세포주 연구에서 이제 항체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사람에 대해서도 효과 좀 감소할 수 있겠다, 좀 우려가 되겠고 문제는 이제 이분이 확진됐을 때 이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지 다른 베타나 감마 바이러스인지 항체 치료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예. 또 유전자 분석이나 PCR 검사하는데 좀 추가적인 PCR 검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이제 쓰고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좀 나중에 후향적으로 유전자 변이형별로 특히 위중도를 보정해서 레키로나주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무작위 또 눈가림 이중 맹검법으로 임상 체험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또 후향적으로 좀 데이터를 분석해 보는 것은 지금 이미 또 레키노나주를 사용했던 환자분들이 있었다면은 그런 자료들을 좀 거꾸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렇게 전문가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휴가철을 맞아서 비수도권에서 이동량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방역 수칙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